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사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부지런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영상을 일찍 올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몸도 좀 좋지 않고 그래갖고, 어떻게든 빨리빨리 그 시간 내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하여간, 자, 지금부터 교사론 힘차게 정리해 봅니다. 보시죠. 자, 교사론 봅니다. 자, 교사론의 핵심적인 부분 파트 보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이에요. 오늘은 첫 번째 교사론에 관련된 거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 파트는 시험 문제에서 내는 중요한 파트가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시험 문제에서 내어요. 그 안에 교직관이, 그 안에 교사 효능감이,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천적 지식이, 또 반성적 사고가, 그 전문성에 해당되는 교사의 자질은 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들어와 봅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유아교사의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에서 첫 번째 문제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교직에 대한 관점이에요. 교직에 대한 관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성직관. 기초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특별한 사명감, 특별한 자질 가진 사람만이 교직에 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두 번째 얘기는 노동직관. 그야말로 다양한 형태의 노동적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그런 내용이죠. 힘들여서 일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세 번째 얘기는 전문직관. 이게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형태의 내용이에요. 그 전문직이라고 하는 거에 요소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라고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실천적 지식 다루죠. 또 기술, 실천적 기술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기술이고, 요즘에 실천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율성을 보장받는 형태의 업무로 본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형태의 내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직관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입니다. 그야말로 유아교육이 공공의 교육이 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목받는 형태의 내용들이죠. 이렇게 교육의 공공성, 그리고 학생들의 전인적 안내, 전인적 성장에 대한 안내, 잠재 가능성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형태의 내용이다. 옛날에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인 이유를 캐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밝혀라 라고 하면, 사회적인 필요요, 그 다음 특히 이타주의, 개개인의 자율성이 존재해야 된다, 윤리 강령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대상들과의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적인 판단, 전문적인 어떤 행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훈련과 전문화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올라와서, 자, 시험 문제에 요즘에 출제가 되고 있는 형태의 내용이죠. 얘 잘 봐두셔야 됩니다. 교사 효능감이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 Teachers Efficiency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인데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반두라의 자아 효능감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탕으로 교사들의 효능감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 살펴보시면서, 자, 정의도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사 효능감이란 교사 자신이 학생의 성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정도를 교사 효능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반두라의 자아 효능감 개념의 기초에서 나오게 되었었던 형태의 용어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반두라의 자아 효능감에서 효능감 기대, 그 다음에 결과 기대. 그래서 교사 개인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와도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개인적 교수 효능감과 일반적 교수 효능감. 개인적 교수 효능감은 반두라의 효능 기대에 기초해 있고, 일반적 교수 효능감은 반두라의 결과 기대에 기초해 있다. 그러면 효능 기대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교사로서의 능력, 자기가 갖고 있는 독특성에 대한 능력을 설명할 때 개인적 교수 효능감, 효능 기대. 일반적 교수 효능감, 그거는
교수 행위에 대한 기대, 이 교수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위에 있는 교사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는 이렇게 교사교육, 교사경험, 사회환경, 개인적 배경 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아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이 실천적 지식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엘바츠라고 하는 분 이름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교사 개개인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가 관계하고 있는 실제 상황에 맞도록 요거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바탕으로 종합하고 재구성한 것,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했느냐? 자신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했다. 또 뭐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했느냐?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종합했다. 그래서 그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서 이런 거 할 때,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형태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실천적 지식은 실제에 관한 지식도 있고, 이론과 실제의 중간에 관련되어 있는 지식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까지 확대를 해두시면 좋으니까, 옆에 있는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천적 지식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이제 이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서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드는데요. 실천적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갖게 되는 근거가 이런 5가지 정도의 근거가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 개인적 근거. 둘, 경험적 근거. 셋, 사회적 근거. 넷, 이론적 근거. 다섯, 상황적 근거. 자, 개인적 근거는 교사 개인이 갖고 있는 느낌, 목적의식, 관점 등이 영향을 미칠 때. 경험적 근거는 교사의 교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경험, 특히 다른 교수 상황에도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사회적 근거는 어떤 사회적 배경하에서 이런 실천적 지식이 형성이 되고 활용이 되었느냐에 관한 얘기. 이론적 근거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영향을 주는 이론이나 지식,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습득했느냐에 따라서도 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근거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상황적 근거는 교사가 처한 상황, 그 교실 내에서 관계되어 있는 형태의 얘기들, 주로 그런 부분으로 교실 환경의 상황적인 부분에서 지식을 재구성해 나가는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실천적 지식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정리할 때는 이런 점들에 좀 주목을 해 주셔야 돼요. 한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다. 슐만이 얘기하는데, 하나, 명제적 지식. 둘, 절차적 지식. 셋, 사례적 지식. 명제는 규칙이나 원리, 절차는 과정이나 아니면 순서, 사례는 그야말로 상황적인 예시,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예시문, 흥미 영역 구성 시에 있었던 형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편적 명제 지식은 알고 있는 이론, 그 다음에 절차적 지식은 예를 들어서 뭐부터 먼저 그 다음에 뭐 준비되어야 되는 요소는 뭔가, 이런 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 사례적 지식은 자신이 행했던, 자신이 경험했던 곳에서 어떤 다른 형태의 상황들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좋고요. 다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 나오네요. 바로 반성적 사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뒤로부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교사의 반성적 사고라고 하는 부분으로 달리 설명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반성적 사고를 위한 태도로 교사는 열린 마음이나 책임감이나 성심성의를 다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실제로 특정한 상황에서,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반응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보였던 반응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정당화, 그 다음에 그런 정당화의 기초에서 전문적이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가치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의사결정을 내려나가는 형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반성적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첫째, 반응. 둘째, 정당화. 셋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걸 통해서 유아 개인, 유아 교육의 실제, 교사로서의 자아, 사회에서 보는 유아의 위치 등에 대해서 판단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반성적 사고의 기초 위에서
반성적 사고에 대한 세 가지의 형태를 따지게 되는데 이거는 킬리온과 토드넴이 얘기를 했고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읊어볼까요? 시작. 실천행위에 대한, 실천행위 중에, 실천행위를 위한. 이런 과정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천행위를 위한 반성적 사고를 최초했다가 실천행위 중에 반성적 사고를 하고 실천행위에 대한 반성적 사고로서 다시 개선을 해나가는 걸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어디서 시험 문제를 만났었나요? 그렇죠. 바로 누구 얘기? 벤 매넌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로부터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벤 매넌의 표현에 의하면 세 가지의 반성적 사고의 수준이 있다. 자, 영어로 정리하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외워보세요. 시작. 하나, 둘, 셋. 기술적 수준, 전문가적 수준, 비판적 수준. 기술적 수준 뭐? 테크니컬. 그야말로 뭐 하기 위한 거? 어떤 방법,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목표는 정해져 있고 효율성을 따지는 형태로 얘기하는 게 기술적 수준. 자, 전문가적 수준. 영어로 하면 뭐? interpretive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상황,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 깔려있는 문제 상황, 기적, 경향성, 그리고 그런 행동이 장기적인 교육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자신이 행한 행위의 적절성이 자신의 갖고 있는 철학이나 내용에 대해서 적절했는지를, 행위에 대한 적절했는지를 판단해 나가는 것들을 말한다. 자, 그러면 크리티컬이라고 하는 비판적 수준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표지어가 돼요. 교실에서의 실천행위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등,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 등이라고 하는 건 이런 얘기들. 그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교육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입장들을 생각을 했냐. 이게 이제 외국에서만 해당이 되었던 얘기였다가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각각의 교육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게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결론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해두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고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반성적 사고에 해당되는 형태의 얘기들 거의 했는데요. 조금 더 나아가서 스팍스와 랑에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반성적 사고의 요소가 있어요. 반성적 사고를 할 때 사용되는 것들이 뭐냐, 혹은 유형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형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지적이고 비판적이고 내러티브적인 형태의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교사 개인이 사용하는 지식은 뭐냐? 인지적인 요소. 그 중에 교사의 경험과 철학, 신념 등에 비추어서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들이 적절했는가를 판단해보는 게 비판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이 현재 그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적절했는가를 확인해보는 요소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내러티브 요소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어가는 페이지지만 사실은 이 2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볼 거예요. 바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교사의 의무,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라고 합니다. 적극적 의무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 해야 되는 의무. 소극적 의무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표현들을 썼었죠. 그래서 플러스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로 꼭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플러스에 해당되는 거, 교사로서 꼭 해야 되는 거는 교육, 연구, 선서, 성실, 복종.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비밀 엄수, 특히 상담과 관련되어서. 그 다음에 품위 유지, 해당되면 봉사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는 안 되는 거. 정치활동 금지, 정치활동 하면 안 된다. 집단행위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보장이 되는데요. 단체 행동권은 유보돼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되겠고,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그래서 생활을 보장을 해줌으로써 오히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성 함양에 더 노력하라고 이런 의무 등을 규정해 놓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는,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는 게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교사가 되면서 조성 플러스 자율성, 생활 보장, 근무 조건 개선, 복지후생 제도의 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소극적 권리, 간섭받지 않을 마이너스, 그다음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체포를 당하지 않을, 특히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 그 다음 또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학교 안에서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체 활동권, 그 단체 행동권 유보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참여권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 단체 교섭권 이 정도는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 두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받고 이제 시험 문제 1차에서는 주로 논술에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사의 자질에 해당되는 얘기를 좀 물어봐요. 교사의 자질 보시면 이렇게 개인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 그래서 예전에 2차 시험에서는 개인적 자질, 뭔가 문제 해결을 하는데 교사가 갖춰야 되는 개인적 자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신체와 정신의 건강 필요하다. 온정적인 성품 필요하다. 인간의 생명, 온유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 성실하고 열정적인 태도 이런 형태들은 계속 들어가고요. 전문적 자질에서 지식, 교수기술, 직업관과 직업윤리 등에 해당되는 형태의 내용들도 반드시 들어갑니다. 최근의 시험 문제는 1차는 이런 것을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기보다는 분석을 해나가면서 필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 쪽으로 대안이나 이런 걸 쓰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2차에서는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본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유치원 교원의 자격에 관련된 내용들 봅니다. 유치원 교원의 자격을 정리를 할 때 사실 원장과 원감 자격 기준은 우리한테는 잘 물어보지 않겠죠. 우리한테 물어봤던 게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그러니까 전문성 함양에 관련된 것으로 좀 물어봤던 거고요.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수석교사. 그래서 이 수석교사가 결국에는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동료 장악에 아주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행정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교사로서 교원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 형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서 이제 교원의 자격에 관련되어 있는 거, 교사의 자질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어느 정도 맞춰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후에 유아교사의 역할, 요즘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유아교사의 역할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